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쓰지 못하게 하는 충청북도 조례가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제의 요구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건국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수업을 충주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의과대학으로의 변경도 진행됩니다. 청주 문화제조창의 대형 서점 입점이 무산됐습니다. 청주시는 지역 서점조합 입점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충북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들의 로스쿨 지원 서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쓰지 못하게 하는 충청북도 조례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국가의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도의회에 제의를 요구한 건데요. 전국 최초의 의결로 주목받았던 도의회는 같은 조례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전범기업 조례 공포 시한 마지막 날, 이시종 충북지사는 끝내 제의 요구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심사해달라며 도의회에 돌려보낸 겁니다. 이 지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불매운동 법제화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범기업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국익과 도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동조례안에 대해 충청북도 의회에 제의 요구를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청도 같은 이유를 들어 도의회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구매 제한 조례뿐만 아니라 전범기업 제품임을 표시하는 조례도 포함했습니다. 인식표 부착이 구매를 제한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효과보다는 국익을 우선해야겠다는 판단으로 제의하게 됐습니다. 양대 기관 집행부의 이딴 조례 공포 거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결을 끝낸 충북도의회는 결국 같은 조례안을 재심사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전국의회가 한일 관계를 좀 더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아 일단 제의 기한인 내년 3월까지 표결을 미룰 예정이지만 의회 임기 만료까지 무기한 보류할 수도 있어 아예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의미에서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 기간 동안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또 의사결정을 우리가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범기업 조례 공포를 앞둔 지역은 서울과 부산 등 모두 4곳. 가장 앞섰던 충북에서 재정이 무산되면서 나머지 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충주 수업 배제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건국대가 의전원 수업과 실습을 충주에서 하는 것과 함께 의전원의 의과대학 변경을 진행하기로 한 건데요. 그러나 건국대 총장은 이런 중요한 내용의 발표를 하려던 기자회견까지 취소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의과대학생 정원의 절반에 가까운 4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충주에 있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그러나 지난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된 이후 수업은 충주가 아닌 서울 본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편법 운영과 부당성 지적이 따르자 건국대가 의전원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국대 의전원의 모든 수업과 실습을 글로컬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의전원을 과거 6년제 의과대학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충주 지역위원회가 건국대로부터 받은 문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일정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2020년 학기부터 거기 적힌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즉시 시행하도록 총장의 말씀은 2년 후에 아마 의과대학으로 가지 않겠나. 사실 이 문서는 민상기 건국대학교 총장이 민주당 충주 지역위원회 방문과 함께 직접 들고 온 것입니다. 애당초 민 총장은 의전원과 관련해 건국대 입장을 알리겠다며 기자회견을 사전에 공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자회견과 직접 발표마저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의전원 문제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시끄럽거나 또는 이게 갈등 구조로 가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민 총장은 지난주에 충주시장과 예정됐던 회동마저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충북 몫으로 배정된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수업과 실습에 대한 갈등과 논란이 정작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충북대학교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장관의 아들이 지난해 충북대 로스쿨에 지원할 때 제출한 서류 가운데 일부가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 박스에 압수물을 담고 황급히 건물을 나섭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받고 있는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아들 관련 수사를 위해 충북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관 등 5명을 보내 충북대 본관 입학과 사무실과 로스쿨 건물에서 5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관련 증거 확보하셨나요? 어떤 거 압수하셨나요? 검찰은 조 장관의 아들이 지난해 충북대 로스쿨에 지원할 때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아 제출한 인턴 활동 증명서의 허위 여부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조 장관 아들이 제출한 지원 서류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충북대 로스쿨에 지원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충북대는 이번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지난해 적법 절차에 따라 로스쿨 입시를 진행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충주 주덕의 화학공장 폭발 사고로 인한 주변 기업 직간접 피해액이 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시는 지난달 주덕의 한 화학공장 폭발 화재 사고로 공장 주변 44곳의 구조물이 붕괴 등의 피해를 입어 피해 정도가 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피해 기업에 대해 NH농협 충북영업본부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저금리 대출 지원과 이자 지원, 보증 수수료 할인 등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21일 음성의 한 야산에서 밤을 따러 갔다 실종된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음성군 금왕읍의 한 야산에서 51살 A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이 수습되는 대로 검시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원 충청 호남을 잇는 고속철도 연결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돼 오는 2026년이면 강릉에서 청주를 거쳐 목포까지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강호축 발전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망은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수도권과 부산, 수도권과 호남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강원도와 충북은 중심축에서 벗어났고 경제 발전도 더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강원도에 고속철도망이 생기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철도망이 없는 충청북도가 강원도, 충청, 호남을 잇는 이른바 강호축을 제안했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포럼이 강릉에서 출범했습니다. 충청도와 호남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들을 함께 모아갈 것입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는 오송역과 KTX 만종역을 잇는 충북선 고속철도망을 건설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으로 2026년 완공되면 강릉에서 목포까지 3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미래 산업의 중심축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강원도의 평화경제, 오송의 바이오, 전라남도의 블루 이코노미, 광주의 AI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X축 교통망을 완성할 강호축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시멘트 생산 시설이 집중된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멘트 지역 자원시설세는 생산업체에 1톤당 1,000원, 40kg 한 포에 40원씩 부과하는 것으로 거둔 세금은 전액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 건강 증진 사업과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쓰입니다. 시멘트세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에 발의됐지만 시멘트 업계 등의 반발로 4년째 계류 중입니다. 청주 문화제조창의 대형 서점 입점이 무산됐습니다. 청주시가 반발이 커지자 입점을 중단하고 지역 서점조합 입점을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당초 대형 서점이 함께 운영하기로 했던 열린도서관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서점이 입점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열린도서관도 함께 운영하는 모델을 계획했던 청주시. 그러나 상생발전에 어긋난다는 반발에 부딪히며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대형 서점 입점은 중단하고 서점 면적을 3분의 1 정도로 줄이고 임대료 등을 낮춰 지역 서점조합 입점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열린도서관 운영. 청주시는 열린도서관 운영을 서점과 분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운영 주체만은 민간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해가지고 이 문화재조창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느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도서관만을 맡아서 운영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문화재조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청주시는 열린도서관을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같이 누구나 무료로 책을 열람할 수 있고 저자와의 간담회, 특강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합은 대출까지 알아볼 정도로 참여 의지를 가지고 논의해왔다면서도 열린도서관 운영 방식부터 정립하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입니다. 열린도서관의 역할이 어느 정도 개념이 정의가 돼야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느냐가 정해질 것 같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지역 서점이 가서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지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와 의회 등도 법적 지원 근거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실현 방식, 예산 등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형 서점이나 대형 자본에 의지할 것이 아니고 이번 도시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상권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지역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고. 열린도서관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청주시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도서관, 문화시설 등엔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당장 시의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충북 도내에서도 일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져 창고를 덮치는 등 12건의 수목 전도와 낙석이 신고됐고, 도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20.28헥타르의 벼가 쓰러지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태풍으로 내린 비는 영동 가곡이 133mm로 가장 많았고, 오늘 새벽 단양 영춘에는 초속 12m가 넘는 강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피해 상황을 지속해서 조사하고 파손된 시설물은 조속히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태풍 타파가 지나간 뒤 충북 도내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한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각 지자체, 농축협과 합동으로 광역 방제기를 비롯한 장비 99대를 동원해 태풍으로 소독약이 씻겨나간 양돈 농가와 축산 관계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 농협에서 지원한 생석회 67톤을 시군에 배부해 농장을 오가는 차량 이동 동선에 집중 살포하도록 했습니다. 침체된 도심의 활기를 넣기 위해 제천시가 꼬치와 맥주를 판매하는 꼬맥거리를 만듭니다. 제천시는 하루 10만 명이 찾는 서울 인사동 거리에 착안해 동문거리 160m 구간에 다음 달 3일부터 석 달간 이동 매대와 푸드트럭을 운영해 특화거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다음 달 3일 동문거리에서 꼬맥거리 개장식과 제천화폐 500억 원 발행 선포식을 함께 열 예정입니다. 음성과 진천군이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입지 후보지를 공모합니다.
두 자치단체는 다음 달 21일까지 음성과 진천 전 지역을 상대로 15,000제곱미터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할 법인과 단체, 주민 대표 등을 공모합니다.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최종 부지로 선정될 경우 25에서 30억 원의 주민 지원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